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JB타임즈에서 언급됐던 광주 빌라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주민들이 파손 수리비 800만 원을 소방에 청구했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소방이 배상해야 하는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 소방기본법 제49조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이 나옵니다. 네. 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심사, 의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보장의 주체에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배상 책임에서 철저하게 자유롭진 않은데요. 다만 중요한 게 과실 여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소방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광주 북부 소방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본 세대가 6세대였습니다. 현관문 그리고 도어락, 문틀까지 손해가 그러니까 파손이 있었는데 예. 세대별로 청구액은 다르지만 다 소방 예산으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혹시 잠이 들어서 대피를 못하거나 연기를 마셔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열었던 건데요. 적법한 활동이었지만 결국 소방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참. 네. 실제로 이렇게 소방으로 청구가 들어오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위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아래층까지 소화수가 유입돼서 침수가 된 경우. 아, 위층 화재 진압하다 보면 당연히 흘러내리죠. 당연히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 준다? 네. 또 그리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령 101호가 102호 그러니까 문이 붙어 있는 경우에 네. 어느 쪽인지 몰라서 둘 다 강제로 문을 열었을 경우에 화재를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쪽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층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건 귀책 사유가 화재 발생 장소 관계자한테 있는 건데요. 그 관계자한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쉽게 이제 그 불난 집 주인이 사실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불난 집 주인이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소방이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건 어쩌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가령 이번 광주 같은 경우도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을 했고 네. 다른 세대 주민들이 화재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선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관계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또 관계자가 배상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노숙인일 경우에는 소방으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좀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에 빈집을 찾아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제 버너나 불을 사용했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이런 있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소방관 입장에서 이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현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예. 더군다나 화재 현장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대원이 즉각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 대응이 중요하죠. 네. 예. 그 층이 한 층에서 그 불이 발생했을 때 위층 그리고 아래층까지 연기가 유입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지휘관들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기가 좀 부담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종수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 소방 지부장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라고 할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고, 네.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죠. 이거 뭐, 그러면 검색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래도 현장에 있는 대원이,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바로 오픈해라라고 지시를 하죠. 주택마다 다 구조가 틀려가지고, 그 통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람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그 화재가 혹시나 또 연소될 수도 있잖아요. 네. 책임은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나중 문제인 거 맞긴 해요. 네. 예.
또 근데 화재 진압뿐만도 아니고 사실 구조 활동에서도 청구를 이제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구조 활동하다고요? 네, 그 최근 사례를 두 가지 살펴봤는데 에스컬레이터에 4살짜리 아이의 발이 끼어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에 이제 절단기와 지렛대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손이 됐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네, 예. 건물주가 수리비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그 자살 의심자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상황에서 위층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하는데 위층이 부재 중이어서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그 현관문 수리비도 배상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 배상한 케이스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심의 중인 사안이고요. 현관문 수리비는 배상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편성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면서요? 많지 않죠. 광주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8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가령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지만 다른 지역은 500만 원인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예상을 하지 못했던 예산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소방에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인데 정작 소방대원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은 소방이 떠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보상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구조 활동은 당연히 위축이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대원들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